저희가 수요 말씀이나 주일 말씀 때 하나님의 교훈을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저는 교사 봉사하면서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너무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많이 연구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교사의 매력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정말 저를 사랑해 준다고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암송을 잘 안 해오던 아이들이 암송을 해오고 머릿돌을 잘 안 하던 아이들이 머릿돌을 열심히 해올 때 가장 기쁜 것 같아요. 아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교사를 하면서 가장 기쁩니다. 지금 당장은 성과가 보이지 않지만요, 언젠가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자녀가 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저희 초등반 교육 목표는 확실한 구원으로 변화되는 삶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삶 속에서 변화되는 구별된 삶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저희 가장 바람입니다. 저는 우리 분반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교사 봉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니만큼 아이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겠습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학부모 형제 자매님들,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고 빠른 열매를 맺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동영상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많은 사랑을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다음은 이제 목사님 기도와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귀한 복음 위에 수고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과 마음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잘 양육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신앙을 어린 영혼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행여나 엄마 아빠의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뵙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요. 드릴 말씀은 많은데 꼭 필요한 말씀만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뭐 말씀도 말씀이지만 제가 동영상을 편집한 게 몇 개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보다 그 하나 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서 몇 개 좀 보여드릴 거고요. 먼저 잠언 22장 찾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일이에요, 길이에요? 길입니다. 그 애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게 교육입니다. 그 가운데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 길을 알려줍니다. 비전이잖아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생활입니다. 그래서 짧은 문장이지만, 말씀이지만, 사실은 많이 커요. 이게 해야 할 게 힘들거든요. 쉽지 않는데요. 오늘은 좀 우리가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학교 옵니다. 2시간 남짓 있다가 가요. 뭘 얼마나 배울까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생활이 맞아요, 생활인데 교회 학교에 와서 2시간 남짓 생활해봤자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24 곱하기 7 하면 몇인가요? 148인가요? 그 많은 시간 중에 2시간만 교회 학교에 올 거려 아마? 아이들이 평일에는 교회 안 오잖아요. 물론 수요 말씀 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수요 말씀을 자기 발로 오는 아이들은 구원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위해서 아이를 교육하는 것보다는 아이를 위해서 교육하는 게 더 강하고 많잖아요. 물론 자식이 잘 되면 부모도 기뻐하고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도 슬프니까 잘 교육하는 게 맞죠. 근데 먼저는 부모보다는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게 교육이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 낳기 전부터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아이를 낳으면 행복한 아이로 키우겠다. 이게 이제 목표였어요. 행복한 아이로 키우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자료적 증거도 있는데요. 사람은 날 때부터 다 달라요. 정말 달라요. 자식 키워봐 알겠지만 4명이면 4명, 3명이면 3명 똑같은 아이 있습니까? 다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머리가 좋은 아이도 있고 썩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덜어 있고, 대부분은 잘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딸만 둘이거든요. 하나만 낳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뭔지 알기 위해서. 근데 그 애를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혼자 외로운 거예요. 그 애를, 큰 애를 위해서 둘째 애를 낳았거든요. 근데 이제 큰 애는 모범생이고 딸만 둘인데 둘째 애는 걔는 공부만 못해요. 근데 모든 분들이 그거 인정해요. 아, 목사님 말이 맞네. 혜진 자매는 진짜 공부만 못하는구나. 그 아이를 공부를 시키려니까 우리 자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싹스를 잘 봐야 돼요. 제가 공부할 애인지 안 할 애인지. 근데 공부는 억지로 될까요? 안 될까요? 확실히 얘기해봐요. 돼야 안 돼요? 안 되면 포기하세요. 서로 피곤하니까 붙들지 말고 포기하자니까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놈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라서 그래요. 중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사고, 특목고, 외고에 추려서 가요. 그 아이들을 또 추려서 인류대학에 가요. 인류대학에 졸업하면은 뭐 하느냐? 변호사, 검사, 판사, 의사, 회계사 이런 거 말고는 대기업 가는 게 그 중에 성공한 아이들이거든요. 거의 인류대학 나와서는 연구실도 가겠지만 대기업 가는 게 성공한 아이들이라고 쳐요. 매년 우리나라에서 60만 명 정도 대학교 졸업을 합니다. 60만 명 대학 졸업을 해요. 그 중에 5만 명만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가져요. 나머지 55만 명은 자기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아무 데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공과 상관없어요. 내 아이가 그 5만 명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이제 부실대학은 퇴출시켜버리죠. 영천에서 제가 갔을 때 고3 자매가 있었거든요. 고3 자매. 공부 잘해요. 저한테 상담해요. 목사님, 영남대를 갈까요? 경북대를 갈까요? 취직 잘되는 가에 가세요. 그랬거든요. 이제 경북대학 갔거든요. 졸업하고 취직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 일을 10시간 이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일반 직장 들어갔어요. 한 달에 130만 원 받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보자고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거기에 오프월에 들어가면 좋아요. 근데 안 들어갈 수가 더 많잖아요. 지금 뭐 말이 많잖아요. 금수저, 흑수저 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거예요. 무수저. 알 수가 없어.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 아이가 너는 누굴 닮아 이렇게 공부를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보예요. 걔가 누굴 닮겠어요. 근데 이제 마음은 알죠.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잘 됐으면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잘 된다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잘하면 확률은 좀 높아요. 잘 돼서 확률이. 근데 뛰어나게 아주 많이 잘해야 돼요. 그건 힘들거든요. 엄마 아빠는 평균이었으면서 자식한테 최상위를 노린다면 그건 욕심인 거예요. 물론 가끔 돌연변이가 나오긴 해요. 영천에서 봤어요. 엄마 아빠가 뭐 경험해 본 결과 평균 이하예요. 지능지수나 신앙생활이나. 근데 딸아이가 돌연변이가 나왔어요. 중3 때 공부를 너무 잘해서 서울에 있는 외고 특목고에서 걔를 스카대로 왔어요. 그러고 20개 국영수 문제를 내놨는데 20개를 다 맞췄어요. 중3 때 아이가. 근데 그 난이도가 대입 시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모 학교에서 픽업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 꿈은 뭐냐 하면은 그냥 초등학교 교사가 꿈인 거예요. 영천 살면서. 소박하죠? 아깝잖아요. 그래서 특목고역을 안 가고 그냥 그 경산에 있는 고등학교에 갔어요. 지금 고2인데요. 얼마 전에 들었어요. 고2 시험을 봤는데 올백. 그러기 드물거든요. 올백이 없잖아요. 올백. 그런 애는 좀 특별한 아이거든요, 걔는. 그런 거 말고는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기업 가서 이제 살다가 경무에 시달려 자살들 해요. 많이는 않지만. 그게 행복할까요? 내 아이를 그렇게 밀어붙일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 제도는요, 대기업 일꾼 뽑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애 추려가지고 좋은데 고등학교, 좋은 대학 가서 결국은 대기업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스템을. 그래서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그냥 놔두면 돼요. 걔는 하는 애니까. 근데 안 되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잣대를 성적에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냉정하게 좀 판단하자는 거죠. 너무 학부모님들이 공부 성적에 대해서 막 연연해서 그래요. 그래서 학습 목표가 있고 평가 목표가 있잖아요.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학습 목표는 뭘 배웠냐라는 거예요. 평가 목표는 몇 점이냐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100점 맞았어. 엄마가 오 잘했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 너희 반에 100점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길 들여져 있는 거예요. 뭘 배웠냐가 중요한데 몇 점 받았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컨닝이 난무하고 부정이 난무한 거잖아요. 심지어는 뭐 해킹해가지고 막 뽑지 않습니까? 그거 기대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기대치가. 하버드 대학에 있던 우리나라 학생이 B 플러스인데 A 맞으려고 조작하다가 걸렸잖아요. 거기 교수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B 풀이면 잘하는 건데 왜 욕심을 내냐. 부모가 A 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통계가 말해줍니다. 학원 다니기 전과 학원 다닌 다음에 성적이 오른 평균 수명 그 수를 내본 거예요. 학원 다니기 전보다 학원 다닌 다음에 평균 점수가 높게 나온 아이가 있습니다. 1000명 중에 몇 명일까요? 100명 말고 1000명 중에 몇 명이 성적이 올랐을까요? 학원 다니기 전보다 다닌 다음에. 통계가 나왔어요. 5명이었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돈만 베린 거예요. 시간만 베리고. 왜 그랬을까? 이러면 돼요. 엄마, 제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못 따라가겠어요. 엄마 소원이에요. 학원 좀 보내주세요. 걔는 보내면 돼요. 근데 안 그렇죠. 미리 보내죠, 다. 그리고 안 보내면 좀 불안하잖아요. 옆집 다 보내는데 내 아이만 봐야 하는 것 같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표가 우리 아이를 행복한 아이로 키우자였습니다. 행복한 아이로 키우자. 근데 큰애는 공부를 곧잘 해요. 둘째애는 공부만 못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다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됐는데, 교육의 진짜 목표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게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하물며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아깝고 학원 보내야 돼라는 마음을 가진 부모님이 계시다면 좀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을 때 통계를 내봤거든요. 통계. 제가 유치부장을 오래 했는데요. 7세에서 140명이 졸업을 해서 초등부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6년 지난 다음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는 120명밖에 안 돼요. 중학교 올라갈 때는 100명밖에 못 올라가요.
중3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80명밖에 안 돼요. 그 아이가 졸업할 때는 60명밖에 안 돼요. 60명 중에 교재에 붙은 애는 30명밖에 안 돼요. 그게 통계예요, 통계. 그래서 내 아이가 교회 학교에 가니까 구원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점점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구원을 이제 좀 등한시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초등부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가 구원인가 아닌가 고민하면은요, 중등부 선생님들은 웃어요. 아이고, 중고등부의 태반이 구원이 아닌데 벌써 고민해요? 이런 분이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통계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육은 멀리 보는 거잖아요, 멀리. 근데 잠깐 효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머리도 좋아요. 건강하네요. 잘생겼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싸가지만 없어요. 그 아이 사위 삼을래요? 아닌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지금요. 그런 아이들이 검사가 됩니다. 판사가 됩니다. 개판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검사가 되고 판사가 돼야 맞는데 자기만 위한 사람들이 검사가 돼 판사가 돼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세상은 그래요. 개선이 된다 안 된다? 이 세상은 개선이 안 되잖아요. 네. 출애굽기 18장이요. 출애굽기 18장 19절이요. 출애굽기 18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성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2절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여기 이제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니까 장인이 와서 너 지혜가 없구나. 야, 그러지 말고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들에게 재판하게 하고 정말 중요한 건 네가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같은 말이 있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라고 했어요. 갈 길이 있습니다. 대전제예요. 할 일이 있어요. 생활이에요, 생활.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욕심. 엄마 아빠가 욕심 안 버리면 아이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 시간에 했잖아요. 오전 시간에. 물론 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지금의 내 상황이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이. 그래서 공부 잘 못하는 거는 마음대로 안 되더라니까요. 쉽게 안 돼요. 그래서 그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자고요. 할 수 있는 거.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붙잡고 앉아서 외우면 되더라니까. 둘째 애가 되더라니까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엄마도 몰라요. 이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치부 때는 우리 엄마는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순종을 하죠. 초등부 되니까 엄마가 저런 모르는 게 있어요. 반항하는 거거든요. 중고등부 가니까 엄마가 더 몰라. 무시하잖아요. 그러가 되는 거. 엄마가 뭐라고 그러잖아요. 키워놨더니. 그건 뭐 장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정말 내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는 학교보다는 교회 개념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기는 해요. 근데 많이 못 미칠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의 삶과 인격은 부모가 가정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이런 애가 있었어요. 7세를 이제 마치고 초등부 올라가기 전에 12월 달 맞춰가지고 이제 발표회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한 달 반 정도는 뭐 암송도 율동 같은 걸 훈련을 배워야지 무대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한번 내려갔더니 7세 남자아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다 함께 하는데 걔만 안 해요. 그래서 쟤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요. 하기 싫대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도 함께 하는 게 좋지 않나? 하기 싫대요. 그래요. 그 다음 주에 그의 엄마가 왔어요. 자매님이시겠죠? 어머니가 왔어요. 그분이 그러더라니까요. 전도사님, 우리 애가 이거 싫어하는데 행사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헐. 제가 그때 알았죠. 제가 저 모양이 엄마 때문이라구나. 자기 애가 싫어하니까 100명 넘게 훌륭한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예 행사를.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가르친다면은 걔가 잘 될 리가 없어요. 걔는 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요. 왜? 내가 싫으니까. 네. 그렇게 가르친 거죠, 엄마가. 그래서 내 아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99.9%가 엄마 아빠 책임입니다. 잘못된 아이를 교회학교 선생님이 돌려가지고 노는 건 제가 평생 한 번 봤어요. 교회학교에서. 이승호 집사님이에요. 지금 강진교회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중고등부 교사할 때 엄마 아빠가 포기했어요. 아이를. 근데 2년 동안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학교에 쫓아가지고 학예 수양에 가려고 미리 타고 그렇게 해서 애가 돌아왔어요. 고1 때. 그건 딱 한 번 봤어요. 한 번. 근데 그런 교사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거 말고는 거의 99%가 엄마 아빠 책임이에요. 그래서 각기 다른 아이를 잘 살펴야 됩니다. 다른 아이를 그 애 장기를 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게 하고 하는 것이 엄마 아빠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만드는 게 그게 가장 큰 목표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마음은 그렇지만 정작 엄마 아빠 생각은 그럴 수 않을 수 있어요. 행동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요, 아이들 교육하기가 참 힘든 시대예요. 아이들이 사람답게 버르장머리 있게 싹수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환경이 있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 버릇이 있나요? 없나요? 보편적으로?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버르장머리가 있고 정말 이 자식 대견스럽네. 점점 이렇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중요한데 가장 좋은 환경이 뭐냐 하면 두 가지만 들면 첫 번째, 가난해야 돼요. 부족한 걸 뭔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형제가 많아야 돼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방목해도 잘 자라요. 왜냐? 질서를 금방 배워요. 형한테 까불면 주워 터지거든요. 질서 배우죠? 그리고 밥 먹으라 했을 때 두 마디 안 해도 돼요. 왜? 늦게 가면 밥이 없으니까. 그게 가장 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커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부족해야 되고 형제가 많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저절로 잘 자라요, 애들이. 버르장머리도 있고 질서도 알고 또 하나 감사가 뭔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너무 부유하고 형제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엉망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버릇도 없죠. 싹수도 놀아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아십시오. 집에서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아이가 밖에 나가서 어른 말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영천에 있을 때는 제 2명을 때렸어요. 그 애들도 목사님 무서워하는 거 알거든요. 한 아이가 있는데요. 유치부 7세 아이가 걔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우지 여우, 구미호지 구미호. 지나치게 총명해 아이가. 지나쳐 총명하기가 여자아이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문제 맞히면 하이파이브 쳐주거든요. 이렇게 잘했다고. 근데 걔가 단연 톱이었었는데 그날만큼은 얘가 3번 맞히고 얘가 2번 맞췄어요. 기분 상한 거야. 항상 1등인데. 마치고 이제 갔거든. 인사 다 이제 끝나고 가는데 전부 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는데 얘 혼자만 그러는 거예요. 잘 가? 뭐? 잘 가? 너 오늘 잘 만났다. 선생님 나가세요. 다 나가세요. 앉혀놨어요. 작대기 딱 들고 와가지고 여기를 쳤어요. 세게. 딱 때려도. 다시 말해볼래? 안 해요. 이쪽에. 딱 때려. 다시 말해볼래? 안 해요. 또 때렸어요. 또 때렸어요. 4대 맞으니까 울면서 안녕히 가세요 그러더라니까요. 그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가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농담 진짜로. 걔는 엄마 아빠도 감당 못하는 애거든요. 근데 무서운 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사랑이잖아요. 아빠가 공의고 엄마가 사랑이든 반대로 아빠가 사랑이고 엄마가 공의든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맞으면 잘 안 돼요, 사람은. 그래서 좋은 환경은 사람 잘 되기 위한 좋은 환경은 부족해야 되고 형제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정반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야지 제대로 자라요, 아이가. 밥상머리가 참 힘들죠. 버릇이 아이들이. 밥 먹으라고 몇 번 해야지 오잖아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제가 아는 형제님은요, 딸 둘이 똑같아요, 우리 집 애랑 나이가. 그 집은 밥상머리 교육을 끝내줘요. 어떠냐 보니까 한 번 밥 먹으라서 안 오면 치워버린대. 돈도 안 준대. 배고픔 먹는 거예요, 배고픔. 근데 어디 그래요? 다녀, 떠마이러. 한 입만 막 이러잖아, 엄마들이. 콘에 몰렸어요. 딱 막히면 갈 데 없으니까. 그러면 엄마를 위해 한번 먹어줄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덧 나이가 55에 돼가요.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그나마. 참 버르장말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안 죽는데. 안 죽는데. 그리고 할머니가 키운 아이가 버릇 더 없잖아요. 왜? 할머니는 사랑만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렇게 안 했으면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참 어렵거든요. 물론 철은 들어요. 시간 되면. 그런데 그 시행착오를 우리가 줄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은 어릴 적부터 잘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풍부하지만 풍부하게 키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리고 이제 교육이 뭐냐 했을 때 제가 이게 교육이에요. 그 전에 여기 이제 이분이 있는데요. 이거를 도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죠? 보이세요? 앞에 봐야지. 더 늦기 전에 마지막 남은 감을 따러 나가는 길. 저는 일으켜주는 법이 없습니다. 선호 혼자 일어나라고. 울지도 않고 벌떡 일어난 선호. 이런 경사를 혼자 올라오게 하는 거 사실 무리죠. 그래도 전 멀찍이 서서 보기만 합니다. 그게 정말 선우를 도와주는 거라 생각하니까. 이게 쉽지 않겠죠. 근데 이게 진정한 도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 아빠인데요. 그리고 이제 엄마도 그렇고. 여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새싹이 올라오는데요. 늘 손이 모자란 시골 살림. 애벌 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선우도 데리고 나갔는데 아이고 그만 도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저를 애타게 찾는데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그냥 두고 봅니다. 어찌됐든 혼자서 해치고 나와 봐라 이런 거죠. 간신히 일어나긴 했는데 선우 녀석 서러움이 사무치는 모양입니다. 제 쪽을 한번 힐끗 보더니 다시 넘어지는 모양이 불어 그러는 겁니다. 역성 들어달라는 거죠. 저는 애써 못 들은 척합니다. 거참 울음 끝 질기네. 그렇게 서러울까? 한참을 입으로만 울면서도 그치지를 않습니다. 드디어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친구를 찾고 나서 그제야 스스로 울음을 그치는 선우. 서둘러 일을 마치고 선우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분들이 아빠는 미술학원 원장님이고요. 엄마는 이제 요가 선생님이에요. 근데 왜 산속에 들어왔냐면은 우리나라 교육에 신물이 나서 아이를 이렇게 키운 시골에 온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이 살 수 있게 키우려고 이제 온 건데 그것도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애를 데리고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 이렇게 마을에 조그만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면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학교라면은. 근데 이제 지금은 인성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지식만 이렇게 주입시키는 것 같은 그런, 지금은 대안학교만 생겼으니까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게 신문이 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이제 교육은 보여주는 겁니다. 선우가 관심이 있건 없건 엄마는 열심히 가르쳐 봅니다. 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선우도 따라 하겠지. 멀리 보고 길게 보고 그냥 하는 겁니다. 따라 해보세요. 이렇게 팔도 흔들고. 요가의 좋은 점을 엄마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우한테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죠. 아내도 저 못지않게 유난이죠. 모든 부모는 아이의 첫 선생님입니다. 뭐라고요? 명심하세요. 선생님의 기본은 사랑으로 가르치기, 그리고 지치지 않기. 선우는 뒷짐을 지고 걷는 버릇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선우의 뒷짐을 보았을 때 저는 놀랍고도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는 늘 무언가를 배웁니다. 거기에는 좋고 나쁨이란 없죠. 다만 부모의 모습이 있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는 가르치는 것도 배우지만 보고도 배워요. 마태복음 23장이요.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여기까지요. 여기 이제 위선이죠. 외식하는 거예요.
말은 맞으니까 배워라. 그런데 행동은 틀리니까 배우지 말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말만 맞게 해서는 안 돼요. 행동도 똑같이 하셔야지만 애들이 제대로 배워요. 근데 말은 맞게 하는데 행동을 틀리게 하면 아이들이 위선을 배우는 거거든요. 위선을. 부모는 아이의 가장 첫 번째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이 혹 잘못한 것을 교회 학교 와서 교사들한테 고치게 해달라는 거는 무모한 욕심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 엄마가 어떤 분인지 아빠가 어떤 분인지 대략 짐작은 가잖아요. 왜? 보고 배운 걸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정말 잘하셔야 돼요. 정말. 잘 못하면은 욕먹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부모님들의 생각을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잘 보셔야 돼요. 내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얘가 뭘 행복해 하는지 그걸 다 잘 살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3세 정도 돼가지고 이제 아이가 이걸 다 테스트 실험한 거예요. 어떤 딸아이가 있는데 이제 어떤 엄마는 아들을 데리고 장난감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자아이가 들어가자마자 인형을 딱 잡더니 노는 거예요. 20-30분 동안. 근데 딸아이는 엄마가 들어갔는데 30분을 못 골라요. 근데 엄마가 끝까지 기다려요. 이거 골라! 이렇게 안 하고 기다려요. 그 아이가 잡고 노는 거거든요. 전문가 얘기는 이 아이는 굉장히 신중한 아이입니다. 근데 엄마 보기에는 우유부단한 거예요. 엄마가 신중한 아이를 우유부단한 아이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급한 나머지. 그래서 정말 도와주는 게 뭐냐? 스스로 할 수 있게라는 거, 스스로 할 수 있게. 정상적인 아이면 돌자면 걷잖아요. 근데 항상 업고 다녀보세요. 걷기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아요. 이거 입어, 이거 먹어, 그게 아니라 뭐 먹을래, 뭐 입을래. 그래서 선택 결정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를 보면서 큰 아이는 굉장히 총명하고 공부를 잘하는 데 불구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느려요. 둘째 아이는 오히려 반대예요. 선택을 잘해요. 그러니까 기질이 다 다르니까 그거에 맞게 키울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들이. 근데 다른 아이를 그냥 한 잣대 대고 몰고 가면은 아이는 힘들고 피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OECD 국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억지로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 국가 중에서 참 거의 다 꼴찌예요. 1, 2등은 자살률, 교통사고 이런 것만 1, 2등이잖아요. 아니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자살을 생각해요. 왜? 1학년인가 여자아이가 비 맞으면서 나온 동영상 있잖아요. 오늘 2개는 100점인데 하나는 100점 못 맞았다. 그냥 이대로 자살할까? 아니야, 엄마가 슬퍼할 거야. 이런 고민을 해요, 아이가. 그런 거 보면 안타깝죠. 그래서 정말 뭐 배웠냐? 이게 중요한데 몇 점이야? 이것만 따지고 있잖아요. 우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부 좀 못해도 돼요. 애가 인성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홀에 있을 때요. 야, 우리 뭐 해봅시다. 우리가 얘들 다윗, 솔로몬 가르치면 뭐 할 거냐고. 초등 보려고 하면 또 배울 텐데. 우리 그러지 말고 인성을 좀 우리가 합시다. 3년 장기 계획을 잡고 적어도 3년 5, 6, 7세 졸업하면은 최소한도 기도할 줄 아는 거,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거, 이런 거나 가르칩시다. 3년 동안 그만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됐어요. 그게. 근데 문제는 이 애들이 교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인사하는 거예요. 집에 가 학교 가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한계가 있구나. 그래. 그러면 엄마들 동참하게 하자 해가지고 정말 연구해가지고 인성교육 책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공짜로 드렸어요. 공짜로. 엄마가 함께 하는 거거든요. 함께. 근데 변화가 없어요. 몇 개월 지나 보니까 그 책 다 버렸어요. 엄마들이. 그래가지고 공짜니까 그런가 보다 돈 주고 했거든요. 그래도 안 됩니다.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교육, 어머니 교육, 학부모 교육 이렇게 키워셔야 됩니다. 모르겠는데요. 알려드릴게 오세요. 안 와.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관심 있는 분들만 오시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내 아이를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중요하죠? 중요한데 영향을 그렇게 많이 못 미친다니까요. 그리고 기대지 마십시오. 모든 책임은 거의 99%가 엄마하고 아빠한테 있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포기한 아이를 다른 분들이 할 수 없어요. 여기서 포기한다는 말이 방치가 아니죠. 노력을 좀 게을리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요 1년 정도, 1년 반까지는 젖을 먹이잖아요. 애착 형성이 안정되게 돼야지만이 아이가 긍정적으로 살아간답니다. 근데 그 전에 엄마랑 띄워놓으면은 애착 형성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 하면 엄마가 자기한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이제 아이를 한 2살 반, 3세 못된 아이를 엄마랑 함께 방에 가둬 놓고 장난감 놀게 해요. 그 사이에 엄마가 몰래 나가요. 아이가 보니까 엄마가 없거든요. 바로 울죠. 그때 엄마가 들어와서 안아주니까 뚝 끊쳐요, 아이가. 근데 똑같은 경우에 엄마가 안아준 아이는 계속 울어요. 엄마가 안았는데 울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아이는 엄마가 위로가 된 아이고 두 번째 아이는 엄마가 위로가 안 된 아이예요. 원인이 뭐냐? 그거예요. 애착 형성이 안정되게 됐냐? 그렇지 않나 차이거든요. 엄마가 아이한테 위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살 반 지나면은 젖뛸 무렵에 걷고 뛸 때 자율성이 보장돼야지만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제한된다 그거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자율성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되죠. 최소한도 한 10살 넘어야지 음악성 재질이 나온답니다. 근데 5세 때, 7세 때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어머 우리 애가 끼가 있나 봐. 이러고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3세 때가 되면은 이제 참을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참을성이 있어야지만이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참는 거를 잘하는 아이가 좀 잘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참지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한 중국집에 가서 시켜놓고 짜장면 안 나와요 하는 날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짜장면 두려. 그리고 이제 안 나와요 그러잖아요. 아니 만들어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근데 교육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멀리 보고 길게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잘하셔야 되는데 부모님, 엄마, 아빠의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애가 혼동되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딸만 넷이에요. 이런 시간에 끝나고 형제님, 선생님인데 질문했어요. 딸만 넷인데 큰아이가 6학년이고 줄줄이 다 딸이에요. 근데 큰아이가 언니가 잘해. 상담 다 잘해. 엄마 아빠 없어. 맞벌이 하는데. 엄마 이제 그랬어. 아빠 우리 몇 월 며칠 날 밤에 우리 찜질방 가요. 그래 가자. 한 달 뒤인데 그날이 온 거예요. 아빠 찜질방. 아빠가 눈치 봐요. 마누라 눈치 봐요. 이렇게 참여봐요. 아유 이 밤에 어딜 가요? 아빠가 그럴까? 이랬거든요. 근데 그 큰딸이 하는 말이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빠가.
그 말 듣고 아빠가 저한테 상담한 거예요.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요? 사과해야지, 애한테. 잘못했다. 그리고 다음에 가자라든가 약속하면은 지켜야죠. 아이들이 참을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부모와의 신뢰관계 때문에 생긴다는 거거든요. 신뢰관계 때문에. 여기. 네다섯 살 아이들 앞에 좋아하는 사탕이나 과자를 놔두었다. 중간에 종을 쳐 실험자를 부르면 언제라도 사탕을 먹을 수 있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맛있는 사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바로 옆방에선 엄마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것은 아이들이 충동을 얼마나 자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더 많은 사탕을 받기 위해서는 눈앞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선생님 불렀어? 네. 왜? 뭐예요? 젤리 지금 먹고 싶어서? 네. 왜 젤리 보고 있으니까 먹고 싶어서 기다리기가 어려워? 네. 못 참겠다.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종을 치는 아이도 있고 이거 한 개? 응. 아니지. 아예 설명하는 중에 먹어버리는 아이도 있었다. 지금 먹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시연이 종 쳤어? 선생님 부른 거야? 응. 이거 먹고 싶어 지금? 응. 알았어 먹어. 왜 선생님 나가자마자 종 쳤어? 건강이 오요. 기다려. 네. 네다섯 살 아이들에게 눈앞의 사탕이나 과자를 먹지 않고 참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종 깨지겠죠? 한 알의 초콜릿을 눈곱만큼씩 떼어 먹으며 10분을 버틴 아이도 있었다. 조금 떼어먹고 있네. 더 큰 보상을 위해 당장의 유혹을 견디고 만족을 미루는 힘을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한다. 어린 시절 보여지는 만족 지연 능력은 이후의 사회성이나 학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어릴 때 길러진 만족 지연 능력, 참을성입니다. 그것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진 않겠죠. 근데 저런 아이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어요. 예. 만족 지연 실험에서 와의 관계다. 보십시오. 실제로 끝까지 종을 치지 않고 기다렸던 아이들은 모두 비슷한 행동을 보였다. 승태는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고 체린이는 두 손으로 눈을 가려 과자를 쳐다보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성민이는 종에 비친 모습을 보며 장난을 치고 있다.
오래 기다린 아이들의 공통점은 먹고 싶은 사탕에서 눈을 돌려 다른 데에 집중하는 것, 즉 주의 분산법을 쓴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이들마다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에 의하면 선천적인 기질 차이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다. One of the things we know is that kids that have warm, trusting relationships with parents seem to have similar kinds of outcomes longitudinally as kids who are able to wait. And so we're beginning to think there may be a kind of common factor in that parental relationship with what's going on with our kids that are waiting in these experiments. And what we know about the attachment relationship is that it's parental warmth and sensitivity to children that seems to be the key factor in a variety of things. In particular, important is kids' internalization of parental values and parental forms of dealing with situations.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와의 신뢰 관계는 만족 지연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것일까? 짜잔! 쌍둥이인 혜수와 혜인이의 부모는 평소 아이들과의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약속한 대로 아이들에게 선글라스를 사주기 위해 안경점에 들렸다. 엄마가 그림 잘 그리면 사주기로 약속했었지? 혜수와 혜인이를 대상으로 만족 지연 실험을 실시해 보았다. 두 아이 모두 눈앞에 먹을 것을 두고 10분 넘게 유혹을 참아냈다. 절대 저는 약속은 어기지 않았어요. 거짓말은 안 했어요. 엄마들 중에는 왜 다음에 해줄게 이러고 안 해주잖아요. 전 그러진 않았거든요. 약속을 하고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들이 계속 반복되게 된다면은 이 아이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만족을 지연시킬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즉 내가 이렇게 만족을 지연시켜서 좀 그 결과를 이후에 큰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다린다 하더라도 이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즉 신뢰라든지 기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만족 지연 실험에서 실패하는 그러한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과의 어떤 신뢰라든지 기대 형성이 아동의 감정을 자신을 통제하는 그러한 능력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신뢰관계를 쌓는다는 거는 금방이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약속을 번복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구역장 봉사하면서 교회학교 부장을 했어요. 거기다가 격일제 근무했거든요. 바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2번만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아이들이랑 놀기로 했거든요. 아이들이랑 2시간만 한 달에 2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놔요. 토요일 2번은 아빠랑 노는 날. 제가 이제 건국대학교 호문 살 때인데 갔는데 이제 2시까지 갔는데 큰 아이가 이제 아빠랑 엄마 이제 제 자매는 둘째 아이랑 따라오면서 아빠랑 얘기를 하는데요. 그 건국대 호수를 돌면서 얘기하는데 얘기하면 자꾸 주머니에 뭘 봐요. 뭐야 그랬더니 아빠하고 2시간 동안 이야기할 거리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2시간이지만 걔한테는 2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충족을 시킨 거예요. 아이들한테. 나름. 최소한도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다 싶었던 거죠. 지금도 물어보면 아이들이 불만은 없어요. 그리고 신뢰한다는 거는 가장 큰 힘입니다.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걔 책상 가면은요, 무슨 폭탄 맞은 것 같아요. 폭탄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리 끝에 혜진아, 너 네 힘으로 책상 치울 수 있겠냐? 네. 그래?
그러면 아빠가 1,000원 줄 테니까 한번 쳐볼래? 네. 그러고 이제 한 10분 만에 왔어요. 아빠 다쳤어요. 그래, 수고해서 1,000원 냈거든요. 가서 봐야죠, 아빠. 다쳤다며. 네. 믿어, 너 믿어. 다쳤다며. 1,000원이니까. 헐,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걔가 그게 큰 사건이었어요. 아빠가 나를 믿는구나. 그거였어요. 근데 그게 성장하면서도 있어요. 저하고 둘째 아이는 신뢰 관계가 거의 120%예요. 입증된 사건이 있었어요. 영천에서 이제 작년 11월인가 이제 찬양제를 이제 하는데, 찬양의 밤을 하는데, 이제 제가 몰래 이제 노래를 배웠어요, 선생님한테. 그리고 이제 반짝 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특성을 했거든요. 특성을 하면은 파워포인트로 가사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깼는데 제가 2군데를 틀린 거예요, 가사를. 근데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집에 밤에 올라갔는데, 이제 제 자매랑 2딸이 이제 얘기했대요. 자매가, 야, 아빠, 그 가사 2군데 틀렸더라. 그러니까 큰딸도, 맞아, 2번 틀렸어. 둘째가 하는 말이, 아닐걸? 아빠가 연습을 그마이 했는데 틀리겠어? 누가 실수로 그거 잘못 친 걸 거야. 이렇게 믿은 거예요, 애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여보, 얘가 이 정도 하면 당신 믿어요. 내가 그랬죠. 내가 맞았어. 틀린 거야, 그게 이랬거든요. 내가 틀린 게 아니야. 파워포인트 친 사람이 가서 틀리게 친 거야, 이랬거든요. 아이가 뭐라 했어요? 역시 내가 맞는 거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믿어요, 저를 걔는. 신뢰가는 게. 우리가 구원받고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준 사람이 커서 감사함으로 스스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인격적으로 제가 애를 무시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큰애가 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생일 선물을 사주는데 이마트에 갔어요. 그때 성수동에 있는 이마트 갔는데 2개를 집었어요. 인형 공주 세트 오고 전자칠판 오고. 안 돼, 혜은아, 하나만 해야 돼. 고민했어요.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너 인형 잡으면 금방 실망할 것 같은데, 질릴 것 같아. 이거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고민해요. 칠판 버리고 인형 했어요. 아빠 생각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인형. 그래? 알았어. 근데 잘 들어, 혜은아. 너 이거 분명히 후회할 거야. 이게 더 좋은 건데, 이거. 알았어, 사줄게. 사줬어요. 일주일인커녕 3일 만에 벌써 직접 났죠. 걔가 뭘 배웠을까요? 애가 뭘 배워요? 아빠 말이 맞았구나. 그게 교육이에요. 거기서 이거 사!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냥. 게임판 나는 거야, 그냥. 마음 상하지, 아빠 기분 나빠지지, 엄마 도망가지 막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별거 아닌 거잖아요, 별거 아닌 거. 근데 부모님이 한 번 뱉은 말은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버릇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번복하면 끝. 효과는 제로. 근데 어렵죠? 어렵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이런 아이입니다. 그건 결과예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광진교구에서 교제할 때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40이 넘어서 난 외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걔가 1학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형제님 집에 반지하에 월세를 살았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고 주방에서 일하고 아빠는 막노동 하는 형제님, 자매님 아들이 아닌데 근데 걔는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예요. 아이만. 그 당시에 100몇십만 원 되는 컴퓨터가 있었어요. 초1인데 불구하고. 침대가 섰어요. 반지하인데 불구하고. 그리고 심심하니까 개까지 속였어요. 반지하인데 불구하고 속거든요. 그건 있다고 쳐요. 제가 이제 참다가 한마디 드렸어요. 형제님, 자매님, 이거 애 너무 이렇게 되면 나중에 벌 없어집니다. 그랬더니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요. 내 애니까 내가 키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찔끔했죠. 어이구, 그냥 물러났거든요. 그 아이가 성장을 했습니다.
잘 됐을까요? 못됐을까요? 결과가. 그 아이가 고2까지 됐어요. 고2까지. 고2 되더니 토요일날 토요일 집회를 했는데 여자애를 데리고 왔어요. 전도한답시고. 그리고 강사님 말씀하시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손 만지고 막 어깨동무 하는 거예요. 전도 집회 때 하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몇 번 제재했대요. 안 들었어요. 그 선생님 중에 해병대 나온 형제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참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바늘 죽여놨어요. 바늘. 그 일 때문에 그 선생님은 교사 그만두게 됐고요. 아이는 어지럽다고 그러고요. 그렇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랑만 주고 공의가 빠지면 애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부장선생님 교제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별로 부족한 게 없어요. 뭐가 부족해 애들이요? 제가 집회할 때요 물어봐요. 너네들 얼마 안 살았지만 평생 살면서 제일 기쁠 때가 뭐야? 그럼 기억이 안 나요. 별로 기쁠 때가 없는 거예요. 너무 풍족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애들 교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가요 교육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다운 사람 만드는 게 좋은데 더군다나 지금 학교에 가면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제 아이도 둘째 아이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 영천 갔어요. 그 예민한 중3 고등학교 6년 동안을 서울 아이가 경상북도 영천 가가지고 거기서 자랐거든요. 결국은 고2 때 상담 받았어요. 심리 상담. 예. 못 견디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가 관여 안 하려고 스스로 이겨주길 바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2 때 사건이 터졌는데 얘가 와서 이제 울면서 엄마 나 도저히 학교 못 다니겠어.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 그래서 그래 혜진아 그만두자. 네. 그리고 이제 갔어요. 학교에 선생님한테 담임선생님 상담, 부장선생님 상담, 교감선생님 상담했거든요. 이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쫙 들었더니 다 알아요. 다 이해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잘못한 거 알아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교감선생님. 그러면 상담을 얘가 받아야 돼요? 걔가 걔네를 받아야 돼? 물어봤거든요. 교감선생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고2인데 자퇴하면은 그래도 안 좋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졸업은 시키십시오. 그래서 저는 졸업보다 애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이 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등교 도장은 찍어 드릴 테니까 걔 좋아하는 탁구부에 가서 놀으라는 거예요. 탁구부 운동선수들 탁구부가 있으니까 걔들은 공부 안 하잖아요. 1시간만 가니까 거기 가서 놀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 친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퇴하지 말고 그리고 고3 올라갈 때 위탁 교육 시켜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안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했거든요. 얘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탁구부에 가서 거기서 전도를 3명을 시켰어요. 전도를. 그래서 얘가 알죠. 하나님 나 이렇게 사용했구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전도에서 열매가 있으니까 그나마 나름대로 쓰임 받은 거잖아요. 그건 그거고 결국은 10번 정도 정신 침치료를 받았어요. 심리 치료를. 지금도 아파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신앙은 있으니까 자기가 그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그랬더니 하나님은 자기를 때리진 않는데 혼만 낸대. 돌이키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안성에 와보니까 고1짜리 여자아이인데 우리 애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학교 애들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야 공부해 인마 공부. 야 나를 위해 공부해야 돼? 너를 위해 하는 거야 인마 너를 위해. 그렇게 주입시키는 거잖아요. 공부를 나만 위해 하면 안 되는 거죠. 더불어 사는 건데. 지금은
지금은 참 아니잖아요. 안성에도 가니까 젊은 여자애들이 이제 한 19, 18 애들이 정류장 앞에서 담배 피더라니까요. 죽겠어요. 참기 힘들어서. 근데 가서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신고해버리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올바로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래서 교육은 어릴수록 좋아요. 어릴수록. 근데 지금도 만약에 잘못됐다면은 아이들을 올바로 키워줘야죠. 올바로.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빠들이 내 아이가 정말 생각하는 게 뭔지,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 아이가 어떨 때 행복한 건지 그걸 잘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한테 둘 중에 하나, 다른 엄마한테 아들 아빠한테 자기의 속 내용을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안 하면 폭발해요. 안 하면 터져버린다니까요. 잘 보셔야 돼요. 잘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안성에 그 고등학교 형제님이 계셔요. 수학 선생님이신데 학교에서 그 학폭 담당이에요. 학폭 담당, 폭력 담당이거든요. 근데 뭐 말도 못한대요. 엉망진창이랍니다. 아이들이. 그런 가운데 우리 구원받은 아이들이 있다는 거는 쉬울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이야기 좀 하세요. 대화. 서울중앙교회 있을 때 물어봤거든요. 이런 게 학부모 다 모아놓고 우리 자매님들, 엄마 아빠들 집에서 내 자녀와 일주일에 2번 이상 교제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한 80%는 들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하고 일주일에 2번 이상 교제하는 손 들어봐.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마는 이야기한 거를 대화라고 해요. 교제라고 해요. 아이는 아니거든요. 일방적으로 엄마나 아빠가 톤만 달라도 마음 닿는 거 아십니까? 아이들이? 모르시죠? 톤만 높아져도 마음을 닫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빠는 아들, 그게 쉬우니까 엄마는 딸, 좀 이야기 좀 하세요. 교제 좀 하시고. 공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100점 맞으면 뭐 할 거요? 에? 아니, 애가 인성이 착해야 되는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시대에는 먹고 살아요. 먹고 살잖아요. 영천의 그 세 자매, 어른들이 그랬어요. 집안이 가난하니까 돈 충분하지 않으니까 전문대 가서 기술 배워라. 욕심 때문에 3년제 나갔다 했어요. 졸업했거든요.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약방에 가서 일해요. 130만 원 받고 한 달에. 그러고 3년 동안 갚았어요. 학자금 대출된 거. 세상에요. 학생들 상대로 돈 넣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학자금 싸게 하고 이자 받아 가잖아요. 아십니까?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은 학자금 공짜로 내줍니다. 이자 없어요. 서민들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참 희한한 나라거든요. 모르고 당하는 거고 아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학 나온다고 뭐 간판이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실속을 찾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 놔두면 돼요. 못한다.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억지로. 그 걔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방향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이게 꽤 유명한 그래프인데요. 내 아이가 머리도 좋은데 노력까지 해요. 얘는 그냥 놔두면 돼요. 내 아이가 머리 좋은데 노력은 안 해. 대부분 여기에만 속한다고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이. 내 아이가 노력은 하는데 머리는 안 좋아. 얘들은 착한 애들이에요. 착한 애들. 얘들은 나중에 후회해요. 얘들은. 내 아이가 머리도 안 좋은데
노력도 안 해. 비참하니까 이건 빼버리고, 소수니까 이것도 빼버리고. 자.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애들만 찾는 거예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다니까요. 지금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죠. 일자리 많아요. 근데 좋은 것만 찾아서 그런 거잖아요. 영천에 있을 때 거기 그 동네에 평균 남자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돼. 180만 원밖에 안 돼요. 여자들은 120만 원, 30만 원이거든요. 근데 살아요, 거기는. 예, 집값이 싸니까.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요. 결혼하려면은 영천 가라 그래요, 영천 가라. 거기는 주공 아파트 800만 원만 내면 월세 8만 원만 내면 돼요. 그러면 집 줘요. 좀 큰 거는 1,400만 원 내고 10만 원 내면 돼요. 가실래요? 자, 대한민국에서만 이거 원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다 필요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만 더 행복한 거 아니라니까요. 정말 내 행복한 아이를 키우고 싶으면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하면 돼요. 그런데 제 아이가 그랬거든요. 자퇴하려고 한 아이예요, 제가. 그 아이가. 근데 걔가 친구한테 그래요. 참 웃기죠. 자퇴하려고 한 아이가 친구한테 그렇게 자퇴한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 경력은 언제나 쌓을 수 있지만 학력은 그런 게 아니야. 맞긴 맞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뭐 흉도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그 탁구부에서 전도한 아이가 그 용인대학교를 이제 스카우트해서 왔어요. 그의 교재에 붙인다고 무작정 서울에 있는 학교를 원서를 낸 거예요, 아이가. 그리고 왔다가는 적응 안 돼가지고 그만뒀어요. 다시 영천 갔어요, 지금은. 거기 피아노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저 올라올 때 그때 그분이 그랬거든요. 혜진이 자기한테 1년만 맡겨달라고. 그러면 음대 보낼 수 있다고. 재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아노에. 다시 공부하고 피아노 치고 있거든요. 뭐 어때요? 그럼 좋잖아요. 전도하고 또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부모님들 마음이요. 내 아이가 신앙도 좋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바라죠. 이런 아이도 있어요. 근데 신앙은 좋지만 사회적으로 잘 못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긴 역시 비참한 거죠. 신앙도 놓치고 사회적으로도 떨어지고, 반대로 이거는 성공을 했는데 신앙은 못 지켰어요. 그러면 이거 지워버리고, 자,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이, 야, 사회적으로 성공 못해도 신앙은 지켜야 돼. 이런 말은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이쪽에다 그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이거면 참 다행이죠. 이거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 그거죠. 확인해 봤더니.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서 이런 마음으로 엄마 아빠가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불행할 수 있다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그래도 엄마 아빠 있어요. 중학교 가면 엄마 아빠보다 친구 따라가는 거 맞죠? 말 안 된다니까요. 엄마 아빠 갈 때 같이 가더니 중학교 올라가면 같이 안 가요. 이제는 창피하다고. 저희끼리 다녀요. 저희끼리. 어차피 우리는 아이를 떠나 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가 아파요? 한 몸이 이른다 그랬잖아요. 법칙이니까. 우리 그때까지만 잘 키워주면 돼요. 온전하게. 그래서 우리 아이를 좀 행복한 아이로 키우자고요. 행복한 아이로. 공부 억지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 중에 엄마 아빠들 중에 나 학교 다닐 때는 5% 이내였어요. 몇 분 안 계실걸요? 굳이 들러간 할게요. 그러면서 왜 내 아이만큼은 이렇게 욕심을 부리냐고요.
어렵다니까요. 냉정하셔야 돼요. 진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래야지 내 아이들이 행복해요. 내 아이가 행복하는 거 보이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애가 맨날 이러고 다녀도 점수만 잘 넣으면 돼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는 그래요. 엄마 시험 봤어 이래요. 초등학교 때. 몇 점이야? 40점. 왜? 올랐거든 10점에서 40점으로. 근데 그 애가 정직해요. 정직해요. 그리고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 19살 미성년자예요. 7세에 들어가가지고 학교를. 미성년인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제들 다 상담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애가 그러다니까요. 교사하면서요, 패턴을 바꿔버려서 걔가요. 이제 건을 했어요. 달라한테 상을 주는데 이 아이가 그런 거예요. 부장님한테, 부장님. 머릿돌 잘하고 상 주고 암송 잘하면 상 주는 게 맞냐. 그거보다 인사 잘하고 남 도와주고 그 상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이게 맞죠. 우리 속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빠뜨리면 안 된다니까요.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건 우리 치우치는 거잖아요. 암송했어. 물론 잘했죠. 그러면 정말 암송한 만큼 사냐 그거예요, 그 아이가. 정말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선생님 계시겠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참빛과 머릿돌은 복습용입니다. 그거 체크하지 마십시오. 체크하면 그거 한다니까요. 그거 예습용 아니라 그랬죠? 예, 놔두세요. 몰라도 돼요. 그날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공과 시간에 설명한 주제에 분반 시간에 또 해. 아이들 당연히 지겹죠. 제가 가면 그래요. 공과 20분 넘지 말라고 하거든요. 제가 공과만 지금 30년을 했거든요, 거의. 근데 20분 넘으면 지루해요. 기가 막히게 재밌게 해도 20분 넘으면 지루해지는 거고, 공과가. 근데 그걸 40번을 해, 40분을 해요. 물론 배우긴 배워요. 인내를 배우지, 애들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은 했어요. 근데 아이가 못 배웠어요. 교육한 거 아니에요. 그쵸? 잘 가르쳤어요. 정작 애들이 못 배웠어. 그럼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애가 배웠어야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행복한 아이로 키우자는 겁니다. 행복한 아이로. 여기 이제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어느 날 당신의 아이가 100점을 받아왔다. 그런데 딱 한 문제를 몰라서 공책을 보았다고 고백한다. 네 실력대로 봐야지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100점 맞아오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다음엔 그러지 마라. 살아가면서 딱 한 번이고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건 인식을 시켜주되. 어느 날 당신의 아이가 지하철에서 떨어진 아이를 구하겠다고 한다. 도와주라고 할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 위험하니까요. 저는 하라고 하겠습니다. 전 반대할 거예요. 내 아이, 남의 아이. 다른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쟤는 왜 저럴까? 저 엄마는 왜 저렇게 아이를 키울까? 왜 가만둘까? 나 같으면 그렇게 가만 안 둬라고 내 아이가 했을 때 관대해지는 거지. 제 아이가 그렇다면 좀 자유롭게 놔둘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자유롭게 이렇게. 뉴스에 봤어요. 엄마가 식당에서 아이가 얼굴이 D인 거예요. 그래서 고소했어요. 잡아달라고. 주인이 그걸 CCTV를 돌려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국물을 뜨거운 거를 받아오는데 아이가 뛰다가 딱 칠 거예요. 얼굴을. 걔도 뒤었고 아줌마도 뒤었거든요. 근데 얘야 불렀는데 도망갔거든요.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럼 누가 피해자예요? 애가 피해자예요? 아줌마가 피해자예요? 아줌마가 피해자인 거예요. 식당에서 공공장소에 애를 띄우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 맞잖아요. 예. 내 아이는 놔두는 거예요. 남의 아이는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안 되죠. 예, 잘못됐잖아요. 여기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좀 보세요. 도덕성 지수 체크에서 도덕성이 가장 높게 나온 아이 6명과 평균적인 도덕 지수를 보인 6명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빨강 팀과 파랑 팀으로 나뉩니다. 먼저 빨강조끼 팀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빨강조끼는 도덕성 지수가 가장 높게 나왔던 아이들입니다. 관찰 카메라는 숨겨져 있고 강당에는 아이들뿐입니다. 아이들은 규칙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지킨 대가는 혹독합니다. 겨우 공 하나만을 성공합니다. 준비 시작. 5분에 들어올게. 선생님이 규칙대로 했느냐고 물었을 때 아이들은 모두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유혹의 요소를 더 강화해 보았습니다. 성공한 개수에 따라 선물을 준다는 달콤한 약속을 한 거죠. 먼저 빨강입니다. 선물이라는 달콤한 유혹까지 제시해 보았지만 이번에도 아이들은 우직할 정도로 규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규칙을 지킨 대가는 혹독합니다. 한 개를 던져보기도 전에 위반부터 합니다. 선물의 유혹이 너무 강했던 걸까요? 성공한 개수를 세고 이제 받게 될 선물의 마음을 뺏깁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칭찬받는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칭찬 한번 해주면 신이 나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도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한다면 1분도 안 돼 맞춰버릴 유아용 퍼즐이지만 이제 검은 천 속에서 그것을 맞춰야 합니다. 이번에도 빨강들은 굳건합니다. 12살 아이들이 이 정도로 행동이 일치해버린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다시 파랑팀의 순서. 보지 말고 해야 한다는 규칙을 알려주고 선생님이 나갑니다. 바로 검은 천을 들춰봅니다. 보고 싶은 욕구를 참아야만 하는데
다들 그걸 참지 못하는 거죠. 보고 싶은 것을 참는 아이와 참지 못하는 아이. 이것은 자제력의 차이. 이제 이게 지금 세상에서는 요령이라고 해요. 요령이 있냐 없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왜 그랬을까는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아이가 왜 약속을 안 지킬까? 분명히 원인이 있겠죠. 날 때부터 그러지 않은 걸 거 아니야, 분명히. 근데 모니터가 켜지자 아이들은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무안함과 민망함을 감추기 위해서죠. 컴퓨터 한다. 안 봤어. 그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차마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부끄러움. 그것은 도덕성의 다른 이름이지요. 부끄러움을 아는 자만이 참으로 도덕성에 이릅니다. 너무 창피해요. 아니 처음에는 안 보고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안 맞춰지는 거예요, 계속. 전 거기 아예 가서 붙였으니까 창피해요. 경쟁심도 생기고 해서 이기고 싶었어요.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는 절망은 그곳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끄러운 것이 없다면 그는 이미 절망입니다. 당신은 지금 아이들에게 어떤 부끄러움을 가르쳐줍니까? 여기 이제 대학생들인데요. 대학생 10명한테 광고 냈어요. 아르바이트 한다고 뽑아가지고 오늘 하루만 이거 다 해주면은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일 끝나고 저녁에 들어왔는데 계약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봉투에 20만 원을 준 거예요. 약속은 10만 원인데 20만 원 준 거예요. 그 중에 10명 중에 몇 명이 이실직고 할까라는 거예요. 저 10만 원 계약했는데요. 20만 원인데요. 10명 중에 몇 명이 그렇게 얘기했을까라는 거예요. 몇 명일까요? 2명. 8명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밝혀지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 그 정상이잖아요. 부끄러워하는 게. 양심은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되레 큰 소리 치죠. 지금은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악인들이 많죠. 지금은. 이제 이거는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아이들도 있고 저런 아이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행복해하느냐, 긍정적이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이들은 이제 숫자판으로 자신의 인생관을 표현합니다. 자신들이 직접 체크한 숫자들입니다. 반대로 도덕지수가 높았던 빨강들의 선택은 좀 다르지요? 지능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파랑들은 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군요. 하지만 빨강들은 확실히 지능은 변한다고 믿는 쪽으로 더 많이 가 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요? 이 문제에서 파랑들은 유독 더 낮은 수치를 선택합니다. 그만큼 낙관적인 인생관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파랑들은 낮은 숫자를 드는군요. 누구에게나 좌절은 옵니다.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높을 때 좌절을 극복하는 힘 또한 높겠지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다릅니다. 인생의 주인은 나. 남들이 포기해도 자신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인생은 그때 발전합니다. 여기 보면 도덕성 지수가 높은 아이들 그리고 덜 높은 아이들, 쉽게 말하면은 양심적이냐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아이들 보니까 정말 나 행복하다, 긍정적으로 사는 아이들이 이제 양심이 좋은 아이들이거든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지금 어떻게 키우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애들 좀 괴롭히지 좀 마세요. 그 판단 잘 하십시오. 그 판단하는 게 부모 역할인 거예요. 내 아이가 스스로 좋아하는 게 뭐냐, 즐거워하는 게 뭐냐, 지나치게 요구하면 부담되는 거거든요. 제가 유심 있게 보거든요. 중고등학생 자살률 제일 높은 데가 대구 쪽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기 살았으니까 6년 동안 아이를 보니까 부모하고 소통이 안 되는 데가 그쪽이 많아요. 특히 경상도 아빠들은 각성하셔야 돼, 각성하셔야 돼. 다는 아니지만 제가 본 대부분 그래요. 집에 오면 말 3마디만 한다면서요. 밥 먹었나, 뭐, 아는, 찾아, 그런다면서요, 뭐. 근데 이제 말수 적은 것도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아이들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이 진짜, 교회 나온 아이들은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중간에 확실한 구원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헷갈린다니까요. 그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해주지 않으면은 더 힘들 수 있어요. 특히 여자아이들은 정말 심리치료가까지 받아야 할 때가 많다니까요. 요즘 점점 더 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를 행복한 아이인데 부모님 욕심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교회 학교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밖에 안 된다니까요. 선생님들은 너무나 무리한 기대하지 마십시오. 별로 영향을 못 미쳐요. 그리고 잠깐 맡겨두는 것도 말은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하고 엄마 아빠가 생각이 같아야 돼요. 공유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교제가 있어야 되죠. 교제가.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내 아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있으면은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밥 좀 먹여주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세요. 내 어떻게 하는가, 내 아이가. 그냥 잘 하겠지, 그런 거 말고. 서울에 있을 때예요. 중학교 2학년 선생님이 자매예요. 청년 자매님인데 선생님 교수인데 울어요. 나중에 이제 교제를 해봤더니 그거예요. 5명 한 반인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제 선생님이 없을 때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같은 반 아이들이 들었으니까 전해준 거겠죠. 그래가지고 정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겁이 난 나머지 그 애한테 못하고 거짓말 하니까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자매님이죠. 아이가 이렇다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 우리 애 그런 애 아니에요. 아니에요. 끊었죠. 그러고 점점 그런 게 심해지니까 전화를 또 드렸더니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매님인데 선생님, 자매님 부모 역할은 내가 할 테니까 교사 역할만 하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호사가지고 우는 걸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이가요, 집에서 하는 거고, 학교에서 하는 거고, 교회에서 하는 거고, 다 다룰 수 있습니다. 다르다니까요. 그런 애가 많아요. 네. 물론, 적응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좀 공통적으로 함께 교제를 하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내 아이를 맡고 있는 선생님한테 좀 불러서 밥 좀 먹이고 좀 물어보세요. 내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른이 알아서 할까.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선생님들이 건전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의 신앙이 좋지 않으면 좋은 영향이 안 가는 건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사를 한다고 봉사 왔을 때 물어봐요. 왜 교사하려고 그러세요? 물어보면은 말씀을 좀 많이 배우려고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안 시켜요.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교사는 애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면 안 시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를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 돌봐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잘 들어야 돼요. 서울에서 많이 해봤어요. 수년간. 오죽했으면 오후 시간에 제일 졸린 2시부터 말씀 듣잖아요. 그날 주일 말씀. 다 졸아요. 그러면 저희가 다녀서 깨웠어요. 깨워서 다니면서. 됩니까? 이 무거운데 눈이. 그래서 그냥 제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이들 또한 혜택을 못 받으니까 좀 교제하시면 좋겠고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포도주로 술을 담궈가지고 취해가지고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을 잤잖아요. 예. 그래서 셈과 야벳은 뒤로 들어갔고 함은 이제 흉봤잖아요. 그 결과 함은 저주를 받았죠. 오늘 학부모 교육이 우리 거기서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 교육이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면 안 되죠. 그잖아요. 원인 제공해놓고 그거 안 갈렸다고 징계까지 하면 좀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 내일 이제 구역 모임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한두 달 만에 청소하잖아요, 엄마들. 싹 깨고 차합니다. 근데 뭐 있는데 애들이 다가 물 딱 엎드렸어요. 그럼 막 뭐라 하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얼리 잡혔다고. 애들은 원래 뛰어요, 애들은 잘. 그거 안 놓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억울한 건 많아요. 근데 왜 참습니까? 힘도 없고 돈도 없거든요, 지금은. 그거 쌓여보세요. 나중에 크면은 반항하는 거예요. 그 전부터 바람 빼주세요. 그래야지 폭발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대화와 교제예요. 사무엘 시대에 제사장 엘리, 그죠? 그분의 두 아들 홈류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아들이었거든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전쟁에 지고요. 그 한 날 두 아들 죽고 아버지도 죽잖아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아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 네가 금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닌 거에 대해서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특히 약속 지킬 때 제가 이제 구미교에서 이제 했어요. 그때 그랬거든요. 아이들하고 지키는 한 약속은 목사님이 불러도 가지 말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끝날 전도사님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어이없는데 그러더라고요. 약속했대, 애랑. 근데 목사님 불러서 갔다는 거예요, 어기고. 그랬죠. 그거는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약속을 지키는 게 맞는 거다, 그렇게 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요, 약속은 지키십시오, 아이들한테. 그래야지 신뢰가 쌓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보시기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졌죠. 간음죄를 짓고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를 졌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쳐가지고 그 아이가 죽었거든요. 반대로 그 아이 입장에서 그 말 안 할까요? 엄마 아빠가 불륜 저질러서 나는 빨리 죽었다. 그러지 않을까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닐까요, 그게? 롯이 소돔으로 갔습니다.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불러냈어요. 그러면서 당부했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으라고. 그래서 앞에 있는 멀지 않은 성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롯의 처가 무엇 때문에 뒤를 돌아봤을까는 모르겠어요. 금은 뭐가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애인이 있는지 모르죠. 안 나왔으니까. 어쨌든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세상적인 미련 때문에 쓸모없어진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소금은 녹아야 희생자의 맛을 내는 건데 그냥 기둥 된 거예요. 그게 불 가운데 있는 기둥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뒤에 생겨요. 롯의 아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죽은 바람에 두 딸내미가 기가 막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술 먹이고 동침하자. 그게 모압과 아몬 후서이거든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 땅이 그랬거든요. 그 땅이. 야, 어떻게 아버지를 술 먹이고 동침할까? 종족 보존을 위해서. 1차적으로는 롯의 처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롯의 처 교훈을 보면서요, 항상 그 얘기합니다. 롯의 처가 자기가 미련 때문에 두 딸로 하여금 범죄케 한 장본이 됐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치명적인 소금 기둥이 돼서 죽은 거잖아요. 혹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엄마 아빠의 미련과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죄짓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잘 하십시오. 진짜입니다. 엄마 아빠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욕심 때문에, 미련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좀 놓을 땐 놓으셔야 돼요. 놔야 안 힘들죠. 잡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놔야 되거든요. 근데 못 놔. 못 믿으니까. 모세의 엄마는 요게벳입니다. 3개월 동안 키웠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크니까 더 이상 못 키웠습니다. 방법이 뭐냐? 갈상자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물에 빠지지 않게 역정을 칠했죠. 아이를 집어넣고 떠나 보낸 거예요. 떠나 보내야 됐어요. 왜? 데리고 있으면 죽으니까. 그게 방법이거든요. 떠나 보낸 거예요. 그거 안 떠나 보내고 쥐고 있으면은 역사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바로 공주 보내가지고 지금 받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밑에서. 근데 안 보내봐요. 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 제대로 키우는 게 지금은 되게 힘들어요. 특히 우리 시대에는. 얘기했죠?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두 개죠.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또 하나, 형제가 많이 없거든요. 영천에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정말 버르장머리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이렇게 한 씨. 사남매. 제일 많은 집이에요. 선교, 일교, 영교, 회교예요. 근데 그 집 아이들은 전부 다 싸가지가, 죄송합니다. 싹수가 있다니까요, 아이가. 어른 보면 먼저 인사해요. 요즘 우리 애들 그렇습니까? 목사님 보고 인사해. 항상 그래요. 눌러요, 안 하면은. 그건 틀린 거예요. 엄마 그러기 전에 인사해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인사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 아이들은요. 정말 애들 됐어요. 왜? 환경이 좋았거든요. 왜요? 가난해. 또 하나 형제가 많아. 네. 정말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부유하고요. 형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 더 많이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시간 지났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한 목표를 가지십시오. 내 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게 성공하는 교육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맞잖아요, 여기, 이거. 결단을 해야 되니까요, 엄마, 아빠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행복한 아이로 키우자니까요, 행복한 아이로. 근데 행복이라는 것은 책임이 수반됐다 그랬죠? 예. 함께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시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안성에 지금 똑같은 아이인데요. 한 아이는, 걔는 정말 부러운 아이예요. 가다가 빵 넘어져도 걔는 안 울어요. 털고 일어나는 애예요. 7세 아이인데. 근데 딴 아이는 별로 조금 넘어졌는데 울어요. 엄마 불러요, 이렇게. 누가 더 예쁠까요? 우리가 봤을 때, 삼자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건 부모님 책임이거든요. 어떻게 키우는 거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리는 선발레 선우 엄마 아빠 정말 그 아이를 도와주는 게 뭐냐?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아이가 힘들어서 언덕을 올라갈 때 힘들어서 안고 가보세요. 걔는 평생 다리 못 길른다니까요. 힘들게 올라가 봐야지 다리 키우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업어줄 거예요, 언제까지. 좀 놔두세요. 책임감 있게. 그래서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알면 해야 돼요. 오늘 맞는 것 같아. 그러고 또 돌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난 좀 달라. 안 달라요. 우리 애는 특수해. 안 특수하다니까요. 왜냐하면 맞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복하게 키우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 욕심은 버리세요. 내 아이를 잘 파악하십시오. 얘가 잘하는 게 뭔가. 공부 못하는 애는요, 어렵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대신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거 키워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하여튼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세상에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잘 지혜롭게 의논하면서 아이랑 교제하세요. 마음 열고 교제하면 돼요. 그리고 많이 참아야 돼요. 이거 열리면 큰일 나요. 그러면 교제 끝이에요. 그날 그 시간부로 교제 끝이라니까요. 그리고 가끔 좀 빼줘야 돼요. 그래야 폭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워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고비가 있는데 잘 넘겨주셔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그게 가족이고 부모입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죄악에 충만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히 구원받고 성장하기가 쉽지 않음을 또한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마음속에 더욱더 관용하는 마음과 넓은 마음을 주셔서 조급하지 않게 허락하시고 능력대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키울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이후 시간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세상에 5%인 아이가 아닌 하나님께 1%가 되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을 놓아서 행복한 아이로 이렇게 키우자로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 중고등부에서 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수양회가요, 7월 30일 토요일부터 3박 4일 갈릴리에 수양관을 진행되는데요. 성인 2차와 3차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휴가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성인분들이 휴가 시간이 그때 맞아서 참석을 하시면은 접수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숙소가 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전도하려 하고 싶어도 다른 차수로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에 있었는데 회비 다음 주까지 저희 중고등부에서는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비는 4만 원이고 교통비는 개인별로 10,000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3박 4일 일정인데 어떤 일정 때문에 3박 4일 다 못 채우더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좋으니까 꼭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들이 교육학교에서 어떤 형태든 간에 교통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교육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